여러분이 손재주가 좋아서 정말 예쁜 키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벼룩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하는데요. 고객들한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뭘까요? 카드 되나요? 물론 요즘은 카카오뱅크로 싸줄 수도 있고 신용카드조차 실물이 없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2009년에는 결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물론 휴대용 카드 단말기가 큰 게 있었어요. 그게 거의 $920 정도 했고 매출이 큰 사업자들이나 쓰고 또 밖에 가지고 나오면 송수신도 잘 안 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때 작고 소중한 모바일용 카드 단말기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단자에 끼워서 카드를 긁기만 하면 카드 결제가 됐는데요. 이름도 스퀘어. 작고 예뻤죠. 이게 원래 좀 더 크게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더 잘 긁힌다고 해요. 또 이게 이쁜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카드 리더기를 쓰는 업체들이 연습을 좀 해야 했대요. 근데 이거 이제 긁으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손님들이 그게 뭐예요? 이거 카드 리더기인데 신기하죠?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홍보가 됐다고 창업자들은 말합니다. 게다가 그동안의 카드 수수료는 3, 4%를 넘어갔는데 보통 신용카드 업계에서 가맹점들이 매출이 낮을수록 불리한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고 해요. 스퀘어는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려고 한 거죠. 수수료를 누구에게나 2.75%로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기 위한 입회비를 없애버리는데요. 또 이 스퀘어 기기가 원래는 $10였는데 이것도 $10 그대로 포인트로 적립해주면서 사실상 무료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보통 3년이라는 의무 약정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두 없애버렸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스퀘어는 광고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광고비를 아끼고 제품을 잘 만들고 가격을 낮추고 또 스타트업이라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이 모든 운영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만들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스퀘어의 혁신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각종 금융 규제와 싸워야 하고 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그런 커다란 카드사들을 뚫고 발로 뛰고 그래야 했죠. 근데 이 창업자들이 최소 창업 2회차였어요. 바로 트위터를 만든 잭도 씨 그리고 여러 번의 창업을 했던 짐 맥켈비. 그럼 이 두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 예전에 짐 맥켈비가 박람회용 CD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었대요. 그때 인턴으로 왔던 고등학생이 잭도 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나중에 잭도 씨가 트위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금융과 관련된 사업을 하자라고 의기투합했던 거죠. 잠깐 짐 맥켈비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사업가기도 하지만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합니다. 스퀘어를 하기 전 몇 년 동안은 유리공예가로서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유리공예 제품을 고객한테 팔려고 하니까 신용카드가 어디 하나라도 안 되면 고객이 안 사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불편함을 바탕으로 이 신용카드를 받는 사업자들 중에서 매출 $100,000 이하의 소면 가맹점과 새로운 고객층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의 어려움 중에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이어폰 단자에 꽂아서 쓰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액세서리잖아요. 근데 애플하고 공식으로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애플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트위터의 창업자였던 잭도 씨의 백으로 스티브 잡스랑 미팅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미팅날까지 시제품을 만든다고 스티브 잡스가 좋아하는 알루미늄 제형으로 겨우겨우 시제품을 만들어서 딱 갔는데 잡스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못 만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애플이 아이패드를 처음 출시할 때 그때 선보인 앱들 중에 금융 앱으로는 유일하게 스퀘어만 소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니까 스퀘어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데요. 3년 동안 결제 건수가 매주 10%씩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 맥켈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스타트업이 굶주림을 겨우 면하고 나면 앞에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바로 아마존이 뛰어드는데요. 아마존은 2014년 스퀘어와 유사한 리더기를 런칭합니다. 못생겼지만 더 잘 긁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레지스터라는 이름의 리더기를 30%나 싸게 내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스퀘어는 콜센터가 없었어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고객 지원 센터를 잘 안 만들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고객 지원 업무를 해주겠다면서 그걸 내세웁니다. 또 그리고 수수료를 1.95%로 때려버리는데요. 자,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분야에 아마존이 떡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퀘어는 이사회를 소집하는데요. 이 이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존을 따라 가격을 내리고 콜센터를 빠르게 구축하다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가격으로 따라간다는 건 통장에 수십억 달러를 갖고 있는 아마존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었죠. 스퀘어는 언론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혀 바꾸지 않고
묵묵히 하던 일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5년 아마존은 레지스터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깔끔하게 시장에서 모두 철수했는데요. 그리고는 이 레지스터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스퀘어 리더기를 공짜로 보내줍니다. 이 스퀘어 사례가 아마존이 어떤 업계에 뛰어들어서 그 시장을 파괴하고 지배하지 못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마존은 굉장히 나쁜 새끼죠. 그동안 누가 잘 나가면 자기도 뛰어들어서 가격을 막 떨어뜨려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그때쯤 그 따라오느라고 정신없던 그 업계 1위 회사를 헐값에 사들이는 사례가 꽤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퀘어는 무대응을 해서 아예 출혈이 없었고 또 스퀘어가 그동안 쌓아놓은 혁신이 굉장히 촘촘해서 어느 한두 가지를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이 업체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죠. 짐 맥켈비는 이를 이노베이션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혁신이란 혁신해야지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면서 겨우겨우 한 단계 한 단계 문제를 풀어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등록 절차를 쉽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수료율과 조건, 종이계약을 없애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으니 제품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만들어야만 했죠. 짐 맥켈비는 직접 언카피어블, 원제로는 디 이노베이션 스택이라는 책을 써서 스퀘어가 어떻게 기존의 룰을 깨고 시장을 확장했는지 밝힙니다. 이 이노베이션 스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케아,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 사람이 예술가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책도 아주 웃기게 잘 쓰더라고요. 3년 동안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짐 맥켈비 본인은 지금 IT 업계의 고질적인 개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자를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론치코드라는 사업이죠. 자, 그러면 스퀘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스퀘어는 이제 단순히 카드 리더기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포스 역할, 인스타그램과 통합, 그리고 배달 및 매장 픽업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처럼 모바일 지갑 사업을 합니다. 캐시앱이라는 서비스를 하는데요. 송금뿐만 아니라 여기서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핫합니다. 페이팔이 인수한 벤모라는 서비스와 함께 선두를 다투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캐시앱의 사용자가 더 늘었다고 하죠. 이에 따라 주식이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 1년간 800% 치솟았는데요. 앞으로 스퀘어가 모두의 지갑 역할을 하며 핀테크 시장을 압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